자문 요청이 왔을 때 좀 황당하긴 했었어요. 자폐인데 변호사를 한다? 작가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영우는 사랑스러운 캐릭터라. 이런 말씀이 들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려진 모습으로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태어나게 된 그런 특성들이 노크? 똑똑하고 한 박자 쉬고 또 그것도 새로 디자인된 거고, 그 다음에 숫자 세고 들어가는 거라든지 그 첫 키스 장면, 그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자문하는 중에서도 그게 아마 제일 어려웠던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준호와의 첫 키스가 아니라 우영우라는 캐릭터의 인생의 첫 키스라고 생각을 하고, 박은빈 배우는 일부러 좀 영상 콘텐츠를 안 보면서 이 연기를 하려고 했다고. 굉장히 현명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 비판을 한번 보면은 공통적인 게 있어요. 이게 자폐를 대표할 수 있냐. 저는 개인적으로 자폐는 대표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빈 배우가 진짜 대단하다고 느낀 게 거의 NG를 잘 안 내고 그 진행을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충격적이었어요. 댓글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니까 박은빈이 연기 천재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동의 안 해요. 천재성이라고 막 표현하기에는 그 박은빈 배우가 기울였던 노력이 비현실적인 부분은 저는 우영우라기보다는 우영우를 둘러싼 그런 주변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은 저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 또 하나가 영우의 사랑이거든요. 전 대묻고 싶어요. 그거를 왜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우영우에게 영상 편지를 한다면. 우영우에게 좋습니다. 우영우에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자문을 맡게 되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화제의 드라마가 되어버렸어요. 그러게요. 기분이 어떠세요? 현실적이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제작진들이 잡고 있는 목표치가 있었어요. 수치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목표치에서 거의 뭐 적어도 4-5배는 더 나오니까 좀 신기하더라고요. 연기로 최종 결과물로 봤을 때 느낌이 좀 어떠셨어요? 작가님 이분은 천재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영상화시켜서 이렇게 보니까 아 진짜 이 감독님 또한 천재가 아닐까. 작가님 천재다라고 느꼈던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자문을 하면서 좀 많이 변화된 부분들이 많았어요. 우영우에 대한 뭐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제가 투입되고 난 다음부터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작업을 하면 단순하게 그냥 우영우의 캐릭터만 혹은 행동이라든지 대사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다른 배우들의 대사까지 다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처리해가는 것들을 보니까 되게 잘하시는구나. 1화부터 지금까지 나온 화 모두 다. 네. 아, 이 장면은 진짜 내 자문이 들어가서 너무 멋있어졌다. 이런 장면 같은 거 자화자찬은 아니더라도 이 장면은 진짜 인상 깊었다.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생각을 하니까 두 가지 장면이 생각나네요. 첫 번째 장면은 그 첫 키스 장면. 그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자문하는 중에서도 그게 아마 제일 어려웠던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준호와의 첫 키스가 아니라 우영우라는 캐릭터의 인생의 첫 키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만들었고, 그때 회의가 되게 재밌었어요. 대사도 이제 첫 키스니까 우영우라는 캐릭터의 그런 특성에 맞게 혹은 우영우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느낄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기사도 좀 찾아봤는데 역대급 키스씬이었다. 두 번째 기억나는 장면은 11화였나? 그 교통사고 나는 장면을 보고 우영우가 이제 그 텐트럼을 일으키는 장면이었거든요. 자폐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 중에 아마 텐트럼이라는 요소를 소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첫 시나리오에선 그게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텐트럼 장면을 이제 넣게 됐고, 사실은 이준호가 거기 안 와요. 김밥 하시는 그분만 이제 케어하는 그 장면에서 끝나는데 그 장면이 이제 대폭 수정이 됐죠. 영상으로 보니까 박은빈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굉장히 빠져서 봤던 장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좋게 얘기하면은 운명적이었던 것 같고,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자문 요청이 왔을 때 좀 황당하긴 했었어요. 자폐인데 변호사를 한다? 아니 현실적일까? 그래서 좀 고민도 했었지만 사실 제가 꿈 중에 하나가 영화를 만들어 보는 게 제 꿈이었던 적이 있어요. 20대 때. 그런 얘기를 처음에 이제 만나서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아무튼 어떻게 이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우연한 것들이 쌓여가지고 그렇게 만나서 같이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거절하셨던 얘기가 엄청 기사가 또 많이 됐어요. 네. 사실 장애를 다룬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누구도 자문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잘 자문을 하면은 그것은 당연한 거고, 자칫 잘못 자문을 하면은 그건 굉장히 좀 사회적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또 잘 자문을 해서 잘 만든다 하더라도 잘 만들어진 영상을 보고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보다 굉장히 좀 겁이 났었어요. 아마 그래서 자문 요청이 저한테 오기 전에 뭐 여러분한테 갔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저한테까지 오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신 이유는 기존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어요. 뭐 자폐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제작진을 한번 만나서 무슨 내용이고 어떠한 모습을 그리고 싶은지는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이것도 운명인가? 예, 제가 생각했던 추구하는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작진이 구상하는 거와 희한하게 이게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첫 대화를 굉장히 좀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서로가 면접을 보는 거겠죠. 그쪽에서 그리고 싶어하는 자폐의 모습과 얘가 그리고 싶어하는 자폐의 모습이 맞는지 안 맞는지 거기서 합이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수락을 하게 됐고 네. 서로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 모습 합이 맞았다. 그 모습 어떤 모습이었어요? 저는 자폐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뭐 전공하는 이유도 그렇고 자폐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뭐 키워보신 부모님들도 아실 거예요. 자폐는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근데 그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미디어에서도 그런 모습들은 찾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미팅을 했을 때 작가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영우는 사랑스러운 캐릭터라고. 거기에 굉장히 저는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이 캐릭터라면은 제가 공부하고 추구했던 것들을 조금 펼쳐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교수님의 자문이 들어가기 전 대본을 봤을 때 어떠셨는지? 이주원 작가님이 자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세요. 예, 많이 아시는데 사실 우영우라는 캐릭터가 제가 들어가기 전에 디자인이 안 되어 있어요. 굉장히 오랜 회의 끝에 이제 캐릭터를 디자인해냈고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부분이 수정이 됐죠. 제작 초반에 방향과 달라진 혹시 특성이라던가 사랑스러움에 대한 표현을 굉장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려진 모습으로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디자인했고 그래서 뭐 태어나게 된 그런 특성들이 예를 들면 노크? 똑똑하고 한 박자 쉬고 또 그것도 새로 디자인된 거고 그 다음에 숫자 세고 들어가는 거라든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시 재디자인돼서 탄생을 하게 됐죠. 대본을 처음에 받으면 저는 이제 3번의 과정을 거쳐요. 첫 번째는 우영우가 나오는 모든 대사, 장면, 행동 이런 것들은 다 쪼개서 그걸 다 분석을 해요. 그 다음에는 그거를 한번 전체적인 측면에 넣어서 이게 흐름에 맞는지 그래서 두 번째 작업을 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우영우라면 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3번을 자문 작업을 했어요. 자문이라는 두 글자에 들어가기에 디테일하고 깊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지문 하나하나를 분석해 가시면 사실 거라고는 저도 몰랐어요. 저는 자문은 그렇게 하는 것인 줄 알았고 기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작진들이 나를 그렇게 칭찬을 해주면서 그렇게 써먹으셨나. 아무튼 합이 잘 맞았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힘들어도 그 재밌게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힘든 거하고 재미있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굉장히 재밌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가장 신경 쓰려고 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사랑스러움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좀 부분은 좀 사랑스러움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고민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제작진하고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게 캐릭터를 어느 선에서 위치시킬지 드라마 쪽에 위치시켜야 되나 아니면 다큐 쪽에 위치시켜야 되나 그 중간은 어디이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가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결과물은 어느 정도에 위치시킨 내용인가요? 어느 정도에 위치시켰다라기보다는 저는 우영우라는 캐릭터가 자폐인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자폐 스펙트럼을 보여주게끔 디자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영우가 크게 투톤으로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톤 같은 경우에는 우영우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우영우의 직업이 변호사고 법정에서 이제 그런 대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과 우영우가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은 굉장히 다를 거예요. 이게 비현실적이다 라는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사실 그래요. 비현실적이에요. 왜냐면은 우영우는 이제 고기능과 저기능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런 자폐가 지금 섞여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저는 그게 드라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자폐인 우영우라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우영우를 통해서 자폐 스펙트럼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박은빈 배우는 일부러 좀 영상 콘텐츠를 안 보면서 이 연기를 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현명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사실 우영우라는 캐릭터를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지만 또 일부 분들은 이제 좀 비판도 하세요. 그 부분도 겸허히 수용을 하는데 그 비판을 한번 보면은 공통적인 게 있어요. 이게 자폐를 대표할 수 있냐. 저는 개인적으로 자폐는 대표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렇다라고 하면은 자폐를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부르지 않겠죠. 그런데 우영우라는 캐릭터를 만약에 박은빈 배우가 특정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그거야말로 자폐에 대한 편견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박은빈 배우가 그렇게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현명했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기에 대한 자문도 해주시고 연기에 대한 자문은 딱히 뭐 한 건 없어요. 첫 사전 미팅 때 이제 전반적인 계획화를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제작진하고 이런 장면에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러한 행동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것을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 박은빈 배우가 그 피드백을 받고 자기만의 이제 그 해석으로 소화를 해냈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박은빈 배우는 했을 때 교수님께서 또 보시기에는 아무리 그래도 자폐인의 저 행동 특성이 저런 식으로 발현되진 않는데 충돌되는 부분도 생기진 않았을까? 이런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전 회의에 유인식 감독님께서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유인식 감독님을 통해서 이제 연기 지도가 되게끔 만약에 이제 그 박은빈 배우가 그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컨셉과 다르게 됐다라면 그건 NG 처리가 되고 그 방향으로 아마 됐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영상으로 봤을 때 내가 피드백 준 것에 비해서 잘 나온 부분이 있다라면 그게 잘 나왔지 잘못된 부분은 크게 연기가 더 잘 나와서 놀라는 장면이 있었다. 어떤 부분이었는지. 박은빈 배우가 연기하는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거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박은빈 배우한테 요청을 한 건 뭐냐면은 거의 법정의 대사는 막힘없이 2배속으로 보통 대사하는 것보다 2배속으로 좀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은 했는데 사실 박은빈 배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익숙지 않은 법률 용어예요. 대사량도 어마어마하고요. 그것만 해도 힘든데 자폐의 특성까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불가능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는 않지만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 촬영장에서 보니까 박은빈 배우가 진짜 대단하다고 느낀 게 거의 NG를 잘 안 내고 그 진행을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충격적이었어요. 댓글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니까 박은빈은 연기 천재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동의 안 해요. 천재성이라고 막 표현하기에는 그 박은빈 배우가 기울였던 노력이 너무 묻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노력이 어마어마했다라고 생각해요. 교수님 생각에 박은빈 배우의 연기는 거의 100점 만점 100점인 A뿔. A뿔은 되는데 저는 100점은 주지 않습니다. 원래 약간의 그 여운은 남겨줘야 이제 발전을 하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자폐 연기를 떠올리면 조승우 배우가 사실 저는 그 마라톤의 초원이라는 캐릭터는 거의 뭐 한국의 자폐 캐릭터에서 기념비적인 캐릭터죠. 그런데 뭐 건방지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영우가 역대급이라고 생각해요. 초원이와 혹은 그 이후에 그것만이 내 세상 정민 배우가 한 그런 캐릭터들 뭐 자폐 캐릭터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박은빈 씨가 연기한 우영우가 좋기 대사량이 100배는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캐릭터가 탄생하지 않았나. 하나의 그 기념비적 계보를 잇는 그 캐릭터 중에 우영우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부모님의 캐릭터는 사실 네. 마라톤에서는 고단함, 힘듦이 되게 많이 강조됐잖아요. 네. 우영우의 아버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일상적으로 있는 행복함도 사실 드러난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디자인을 많이 했어요. 사실 뭐 마라톤도 그렇고 하지만 저는 사실 그게 조금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부모들이 장애를 가진 이제 자녀를 갖게 되면은 심리 정서적으로 이제 단계를 거치게 돼요. 초원이 같은 케이스를 이렇게 보면은 사실 초원이 나이가 훨씬 어려야지 부모님의 그런 그 반응이 좀 자연스러운데 이제 우영우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이잖아요. 초원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부모님들이 벌써 20년 넘게 같이 생활해본 결과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걸로 이제 저는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고 그거 위주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머리 한 구석에는 어쨌든 저건 현실이 아니니까 라는 기본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게 현실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면 드라마가 존재할 수는 없겠죠. 작가님도 그렇고 PD님도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 비현실적이지만 우리가 저런 세상에서 살면 더 좋지 않을까? 혹은 우영우라는 한 자폐인이 아니라 한 인간이 저러한 그 세상에서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상형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해요.
한편의 동화 같은 이야기죠.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동화를 읽으면 아름다운 세상이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들이 꿈꾸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닐까. 현실과 가장 다른 점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팬이라던가 어떤 장애인의 그 주변의 지지자가 사실은 부모님 이외에 그렇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우영우 같은 경우에는 봄날의 햇살 최수연 맞아. 씨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이제 현실로 대입하면은 아까 동화 얘기했잖아요. 잔혹 동화가 되겠죠. 갑자기 저도 머릿속에 막 화사한 게 그려지다가 갑자기 막 흑백 처리되는 그런 기분인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비현실적인 부분은 저는 우영우라기보다는 우영우를 둘러싼 그런 주변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에서는 우영우의 가장 현실적인 지지자는 부모가 뭐 전부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세상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작가님이 그렇게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현실은 저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 또 하나가 영우의 사랑이거든요. 발달장애인의 또 사랑을 다뤘잖아요. 네, 전 되묻고 싶어요. 그거를 왜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미 우리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물론 우영우라는 드라마에서 한정된 회차로 혹은 한정된 캐릭터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다양성을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조금 더 떠나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랑이라는 것들도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기 어렵지 않나? 그런 것들은 편견이지 않을까. 실제 내 딸은 어떤 남자를 만날까봐 무섭다. 부모님이 또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현실에서 부모님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가장 큰 괴리가 아닐까. 사실 뭐 자폐뿐만 아니라 많은 장애 부모님들이 소원이 그거예요. 내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거. 그 말에 함축되어 있는 혹은 행간을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사회적 안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아직 제공을 못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애 당사자에 대한 보호막이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부모로서 이제 그치게 되니까 다른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대다수지만 긍정적인 것들조차 장애 당사자들에게 좀 어렵게 다가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피부로 느끼시는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좀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저는 사실 굉장히 신기했어요. 아무리 사랑스러운 캐릭터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장애가 있는 캐릭터의 자극적이지 않은 요소들, 악인이 없는 구성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까지 좋아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이제 대본을 다 봤으니까 매회 재밌게 봤는데 사실 좀 불안하긴 했었어요. 매회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굉장히 단순 명료해요. 우영우라는 캐릭터의 성장 유기예요. 그것만으로 시청자들이 좋아할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저도 굉장히 좀 놀라고 있는. 변화했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하지만 여지는 있다라고 봐요.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니까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관심을 갖게 되니까 이해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그런 장애 관련해서 인식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단계 앞 단계가 빠져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해를 하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관심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단순히 이해를 하라라고 하면은 비장애인들 입장에서는 뭐 내가 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혹은 부담될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영우 한편으로 장애인 혹은 자폐인에 대한 시선이 바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그런 변화되는 시선의 하나의 전환점 혹은 디딤돌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 좋아하면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이 단계로 거쳐가지 않을까. 아무래도 대본을 다 보셨다고. 스포는 안 되죠. 주목되는 우영우 관전 포인트. 스포인데 후반부는 우영우라는 캐릭터의 이제 사랑 이야기. 쉽지는 않아요. 장애가 없어도 쉽지가 않은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또 난관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성장해가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우영우라는 캐릭터에 애정이 굉장히 가장 많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영우에게 영상 편지를 한다면. 우영우에게 좋습니다. 우영우에게 그냥 지금 모습 그대로 잘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 자폐라는 특성 때문에 자기 안의 것들을 많이 고민하겠지만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과 같이 더불어서 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그런 것들이 드라마의 우영우의 캐릭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우영우에서도 제2, 제3의 우영우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힘드셨잖아요. 제작진들 때문에. 예, 발리도 안 데려가고 일단은 우리 제작진 감독님하고 작가님 이 드라마 영상 나오고 이렇게 하기 전까지 몰랐어요. 두 분이 천재이신 거. 박은빈 배우한테는 만나서도 직접 얘기했는데 저 살려줘서 너무 고마워요. 연기를 너무 잘해줘가지고 덕분에 제가 또 이런 인터뷰도 하게 되고 너무나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그 이영화 PD님 저 지분 만나 그러셨잖아요. 여행은 저 빼놓고 가면 어떡하십니까?